사실 우리 김경희 교수님하고 저희 와이스트릿이 이제 주기적으로 인지심리학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 공부하는 양이 많아진다고 해서 또 그게 자기께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투자할 때도 그렇고 접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정작 배운 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그게 자기화가 안 돼서 그럴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럴까? 그러니까 배운 대로 잘 안 되는 그렇죠. 건데. 내가 분명히 알았던 건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해야 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왜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것들이 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뭐 공부랑 실전은 다르다 뭐 무수히 많은 얘기들을 하시죠. 네.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혹은 의미적 기억이라는 게 있고 절차적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 기억은 뭐냐면 순서가 있는 기억이죠. 네네. 그런데 의미적 기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전 제곱에 관련된 지식이랑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다 이런 단편적인 사전적 지식들은 순서가 존재하기도 어렵고 순서를 굳이 따지지도 않죠. 어렸을 때 우리가 시험 문제 풀던 것 중에 우리 굉장히 그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일어났고 어떤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냐 뭐 이런 거. 역사적 순서. 않죠. 네. 왜냐면 우리는 한 단편씩 배웠거든. 그 장면을 배웠거든. 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있잖아 그 세종 아버지가 말이야 뭐 그렇죠. 영조가 아들을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절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전에 앞뒤에 붙은 그런 지식들이 살붙이면서 좀 더 말하기 좋은 지식이 되죠. 네.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해야 순서가 생기죠. 그래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고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공부했다라고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느낌만 있고 남들한테 설명을 할 수 없는 지식은 아직 지식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은 지식이죠. 자, 이건 이제 공부한 내용에 대한 지식의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이제 여전히 실전까지 가려면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공부한 게 내면화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부를 하고 실전 경험이 있어도 여전히 그러니까 도로함이 타버린 사람들 있죠. 공부한 것과 실전이 다르다라는 말에 그 의미에는요. 두 개는 당연히 다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송뜻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고 실전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전혀 공부랑 실전이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일이 일어날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실패를 대하는 자세. 왜 실패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왜 안 배울까요?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가 지금 10년 전이든 20년이든 가장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건 맞춤 문제가 아니라 뭘 틀렸나가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시험 문제가 틀린 게 중요하고 오답 노트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저 옛날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가 1985년인데 지금도 저희 반에 회자되고 있는 친구들끼리 반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오답이 있어요. 한 번 틀렸는데 38년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오답이죠. 주요한의 작품을 써라 라고 했는데 그 주요한의 불놀이잖아. 불놀이인데 친구 하나가 불꽃놀이라고 잘못 썼어. 온 반이 걔를 놀리기도 하고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뭐냐 불놀이가 뭐 불꽃놀이가 뭐냐 이랬죠. 지금도 그 친구는 평생 안 까먹죠. 주요한 불놀이 불꽃놀이 아니고 불놀이 그러니까 오답이 기억이 더 잘 나야 돼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오답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요. 오답이 기억이 안 나요. 자기가 썼던 오답이. 왜 오답이 기억 안 나는지 아세요? 자기가 틀렸음에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투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할 줄 알았어. 이제. 이렇게 자기의 실패가 자기의 오답이 혹은 자기의 실수를 마치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가장 학습량이 적어요. 학습량이. 공부한다. 이거 에듀케이션이라 그래요. 보통. 그런데 실전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학습 기제가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죠. 일머리 좋은 사람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일머리 좋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일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죠. 뭔가 틀렸는데 그 다음에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알려주면 오케이 하고 바로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일머리 좋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정반대만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투자든 일이든 공부든 아이고 이거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알았던 것처럼 모르는 걸 알았던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걸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구는 사람이 가장 안 늘어요. 모르면 배워 이래야 되는데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예. 근데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보면 정말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일을 해본 사람 중에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몰랐어. 예. 분명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그렇지 맞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말이야. 모르고 있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알려줄 수가 없어.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알고 있다고 자기가 빡빡 우기니까.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맞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비겁한.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살짝의 창피함이나 아니면 뭐 심지어 좀 나가면 수치스러움이나 아니면 곤욕스러움을 벗어나는 그냥 자기만의 습관이죠. 근데 이 몰랐던 거를 내가 이런 건 전혀 몰랐네 라고 나온 사람한테는 찬찬히 설명해 줄 수 있지만 맞아 이런 게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 그럼요 알지. 이런 사람한테는 알고 있는 척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안 늘어. 그걸 평생 모른 채가 그리고 계속. 네네. 이게 대부분 비슷한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요. 내가 뭔가 밀리기 싫어서 그렇죠. 막 이렇게. 아니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네. 왜 초등학생들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나 그럴 줄 몰랐지. 내가 전혀 몰랐지. 그거 완전 내가 예상을 못했네. 이 사람들이 제일 강자예요. 받아들이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되고. 한 번만 그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한테 확 몰리는 기억으로 자기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학습 효과가 일어나요. 러닝.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게 또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인 것 같아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70만 원 딱 30만 원 손해 봤어. 딱 이러면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최악의 사람들이야 대부분 보면. 그냥 고개 한번 끄덕거리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놀래는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학습량이 적어요. 안 놀란 척. 속으로 놀랬으면서. 그냥 괜찮은 척. 네. 근데 조금 더 그냥 솔직하게. 그죠. 근데 사실 그 진짜 용기는 그거라면서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공자님부터 용기.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예전에 어떤 보험 설계사 한 분이 자기한테 필요하지도 않는 보험을 덜컥덜컥 계약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예를 들어서 부장님 우리나라 남성 3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 암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아시죠?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도 그럼요 알죠. 이런 보험이 팔린대요. 왜 지가 안다 그랬거든. 그 보험 설계사분도 당황한데요. 왜 갑자기 이 보험이 좋다 그러지? 지가 안다 그랬거든 좀 전에.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판매하기도 어렵지만 보험 설계사분도 판매가 됐을 때도 되게 보람을 느낀대요. 부장님 우리나라 남성 30%가 70대가 되기 전에 5대 암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요? 몰랐어요. 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진짜 필요한 보험을 사고 자기도 제대로 된 보험을 판매한대요. 그러니까 그 보험 설계사분이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아까 알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보험 그분한테 맞는 보험을 판매해야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하게도 자기한테 별로 안 필요한 보험인데도 덜컥덜컥 계약하는 분들이 그렇게 아는 척하는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왜 투자든 뭐 아니면 경제든 뭐 이렇게 유난히 모르는데도 아는 척 끝까지 모르는 거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맨날 엄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 엉뚱한 거 사기도 하고. 왜냐면 자기의 그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일어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은 러닝. 알아가는 양이 적어요. 알아가는 양.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은 학습에 대한 욕구라든지 본인의 조금 지식을 겸손하게 좀 낮추고 배우려는 약간 그런 기제가 없는 걸 수도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 분들이죠. 자존심만 강한. 자존심은. 위험한 거네요. 그러니까 흔쾌히 놀라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존심을 꺾어 이런 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몰랐다고 얘기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실제로 이 양을 연구를 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심리학자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몰랐다는 걸 진짜 몰랐다고 하는 거. 이걸 사후학증 편향이라 그래요. 몰랐는데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하죠.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연구가 된 분야예요. I knew it all along effect라고 하죠. 나 그거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구는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정도, 네. 혹은 사람들의 빈도, 숫자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요. 안 그런 분도 많지만. 네. 근데 되게 재밌다. 네덜란드가 가장 낮게 나와.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사후 확진 편향이 가장 제일 적은 낮은. 나라. 네, 적은 나라로 나와요. 거기는 다 그래요? 막 이런 말.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영어로 치면 옵스 이거 뭐 지저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와. 근데 좀 약간 놀라는 그런 약간 우리가 네덜란드 사람들 보면 그래서 약간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약간 호들갑스럽다. 뭐 저렇게 이렇게 경박스럽지? 점잖지 않고. 네네. 근데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척이라기보다는 몰랐고 예측하지 못했었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반대로. 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막 이런.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하수죠. 중하수.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근데 빠른 속도로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흔쾌히 인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건 참 긍정적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하면 그렇구나. 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몰랐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런 사이에 뇌가 바싹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짝 정신 차려주는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죠. 특히 우리 뭐 김경일 교수님께 배우는 뭐 인지심리학 이런 거는 제가 특히 몰랐던 분야여가지고 재미있게 막 빨려 들어가면서 듣기는 하는데 바로 응용을 하시네요. 요걸 또 저 스스로도 또 많이 이제 낮춰야겠다, 네,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